안녕! 난 덕분에 호스트 유진이야.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지금부터 저녁 먹는 동안 휴대폰에 오는 문자, 알람, 전화, 이메일 뭐가 오든 다 공유하는 거야. 어때? 영화 완벽한 타인을 안 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 인생의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을 모두에게 공유한다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화제가 됐었잖아. 나는 이 영화를 볼 때 마치 연극의 장면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진짜로 완벽한 타인이 연극으로 재탄생했다고 해. 나는 캐스팅된 배우 이름만 봐도 벌써 완벽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 첫 연극 무대에 도전하는 장희진, 이시연 배우부터 유적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은석 배우, 최근 드라마 빈센조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경원, 김설진, 임철수 배우 등이 출연한다고 해. 연기파 배우들의 밀도 있고 긴장감 넘치는 연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적인 하나, 그리고 비밀의 하나.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한 명언에서 영감을 받은 이탈리아 영화감독 파울로 제노베제는 개인의 비밀스러운 삶 그리고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고자 2016년 퍼펙트 스트레인저를 영화로 제작했어. 이 작품은 이탈리아 박스오피스에서 1,600만 유로를 넘는 수익을 올리고 각종 영화 시상식을 휩쓸며 14개가 넘는 상을 수상한 작품이야.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칸 영화제에 버금간다는 다비드 디 도나텔로 영화제에서 최고 영화상과 최고 각본상을 수상하며 작품성도 인정받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흥행한 뒤 한국을 비롯해 총 18개 국가에서 리메이크되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해. 정말 대단하지 않아? 각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조진웅, 유해진, 염정아 배우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38억 원이라는 적은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500만 관객을 돌파했어. 영화를 연출한 이재규 감독은 관객의 예측을 벗어난 캐스팅을 하고 싶으셨대. 예를 들어 유해진 배우는 평소 푸근한 이미지지만 영화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로 등장하잖아.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유해진 배우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대사를 할 때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대. 또 성소수자 영배 역의 윤경우 배우는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캐스팅됐는데 그동안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됐던 전형적인 성소수자의 역할에서 벗어난 연기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어.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에 하나 더 알려줄게. 나는 이 영화가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 실제 영화의 리허설도 연극을 진행하는 것처럼 했다고 해. 촬영 세트와 비슷한 공간에서 동선을 짜면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연극 완벽한 타인이 더 기대되지 않아? 이탈리아 원작과 국내작은 공통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연극으로 보기 전에 그 의미를 되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 내가 몇 가지 소개시켜줄게. 첫 번째는 월식이야. 영화 시작과 끝에 이 월식이 등장하고 주인공들이 모여서 월식을 함께 보는 장면이 연출돼. 과연 이 월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사람 본성은 월식과 같아서 잠깐은 가려져도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 극중 영배의 대사처럼 밝게 빛나던 달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잠시 모습을 감추지만 이내 본 모습으로 돌아와. 우리가 가장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과연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비밀 공간에 가려져서 진짜 본 모습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마치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 달처럼 말이야. 극 초반에는 월식을 망원경이라는 도구로 들여다보지만 마지막에는 그저 달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모습이 그려져. 상대의 밑날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 진실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포인트였다고 생각해. 영화 속 카를로타가 집들이 선물로 손수 만든 티라미수를 가져온 장면 기억나? 이것도 의미가 있었다는 거 몰랐지? 티라미수는 마스카포네 치즈와 시럽에 젖은 빵을 쌓아 올려서 만든 케이크인데 멀리서 보면 하나의 케이크인데 자세히 보면 하나씩 포개져 덮여있는 케이크잖아. 마치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주인공들, 그리고 우리의 심리가 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개인적으로 영화 마지막 장면에 조진웅 배우가 홀로 서서 티라미수를 퍼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나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 마치 아내의 외도를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지나가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
영화를 본 사람이라는 공감하는 제2의 착시나리급이라는 이 벨소리. 영화 속 코지모의 벨소리야. 정적이 흐르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벨소리가 울리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돼. I will survive를 해석하면 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의미처럼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담은 게 아닐까 싶어. 이 노래는 국내에서 난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돼서 익숙한 노래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특히 이 노래 중반부로 가면 경쾌하고 빠른 리듬이 나오잖아. 정적이 흐르거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 노래가 나올 때 이번엔 도대체 어떤 비밀이 나오려고 하는 거지? 라고 긴장이 되다가도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결말에는 영화 인셉션을 오마주한 장면이 등장해. 인셉션에서는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경계선을 구분하기 힘들 때 토템이 쓰러지면 현실이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면 꿈이라는 의미가 있었잖아. 영화에서는 비앙카가 돌린 반지로 이 장면을 오마주했는데 과연 핸드폰을 공개하는 위험하고도 아찔한 이 게임이 꿈이었을까? 아니면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 꿈이었을까? 이렇게 오늘은 곧 개막이 될 연극 완벽한 타인을 보기 전에 다시 짚어보면 좋을 덕질거리들을 풀어봤어. 영화에서 표현된 지점들이 연극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하지 않아? 앞서 말한 숨겨진 의미들을 잊지 말고 연극을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나는 또 더 재밌는 덕질거리들로 찾아올게. 안녕!